우리 48종 말하기 부분의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생긴 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한국어로 퍼센트 또는 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으면요, 50% 또는 50%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죠. 맞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맞벌이라는 것은 부부가, 그러니까 남편 그리고 아내, 남편과 아내가 다 일을 해요. 아내도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벌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50%래요. 절반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벌이를 하게 되면요, 가사, 집안일. 집안일은 누가 해요? 남편이에요? 아내가 해요? 옛날에는 아내가 다 했어요. 왜냐면 일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나눠서 해야 되죠. 나눠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담. 옛날에는 전담을 했어요. 여자가 다 했어요. 100% 다 하는 것을 전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분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분담을 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는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를 합니다. 남편은 설거지를 잘해요. 설거지를 합니다. 아내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어디 청소를 하냐면 집 청소를 하고요. 남편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내가 아이에게 아이를 돌보다. 어떤 걸 돌보냐면요, 밥을 줘요. 밥을 먹여요.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목욕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돌보면요, 남편은 뭐래요? 남편은 아이와 놀다. 근데 이 놀다, 남편과 같이 놀아요?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놀아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와줘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늦게 태어날 걸 그랬어요. 늦게 태어나면 남편이 도와줘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더 크면 취직해서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죠?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런 표시를 떼버리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을 좀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다 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더 짧게 줄여서 하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 더 크면 취직해서 하고 싶은 일 하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하기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사과, 가족의 변화. 말하기. 신문에서 읽었는데 요즘 한국 부부 중 50%가 맞벌이를 한대요. 정말요? 옛날에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가사를 전담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에바 씨도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남편이 아이 좀 더 크면 취직해서 하고 싶은 일 하래요. 집안일은 남편이 도와주겠대요. 그래요? 그럼 지금은 남편이 안 도와줘요? 아니요. 지금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는 항상 남편이에요. 아이하고도 잘 놀아주고요. 정말 부럽네요. 나도 좀 더 늦게 태어날 걸 그랬어요. 자, 다음은 49쪽 듣기에 나오는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야르 씨와 김 과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바야르 씨는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이렇게 3대가 모여서 사는 줄 알았어요. 대가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한국에 와서 오늘 아침에 TV에서 뉴스를 봤어요. TV에서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1인 가구, 혼자서 사는 사람, 독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독신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야르 씨가 한국은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시하는 나라 아니에요? 김 과장이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효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사는 가정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어떤 게 유행하냐면요, 작게 포장한 이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책에는 뭐라고 하냐면 소포장 제품이라고 얘기해요.
자, 작게 포장한 식품, 소포장 제품이 인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수박을 삽니다. 수박이 있는데요. 수박을 혼자서 다 먹어야 돼요. 이렇게 집에 들고 가가지고 혼자서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거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만 포장을 해서 팝니다. 이런 것들을 소포장 제품, 작게 포장한 식품,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요. 왜 인기가 많아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작게 포장한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편리한 제품, 편리한 제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용적이다, 실용적인 제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고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개인이 전체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시라고 얘기를 하죠. 개인 생활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하지만 따로 이렇게 삽니다. 1인 가구가 되겠죠. 이렇게 1인 가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독립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가면 이거는 분가가 되겠죠. 분가, 독립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개인 생활을 중시하기 때문에 독립을 해요.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이에르 씨가 김 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김 과장님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뭐라고 해요? 같이 살고 싶어요? 아니면 분가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자, 김과장 씨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면 같이 삽시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를요, 아들이 얘기한 거, 이 부분을 빼버리고 얘기하면, 아들이 결혼하면 같이 살자고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짧게 줄이면, 살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면요,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어요. 살고 싶다고 해요. 자, 이 부분을 줄여서요, 살고 싶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듣기 부분을 같이 듣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듣기. 바야르 씨와 김 과장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아침에 텔레비전 뉴스를 봤는데 요즘 조금씩 포장한 식품이 잘 팔린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한국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래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그래서 집도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작고 실용적인 집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가족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다 같이 모여서 살 줄 알았어요. 효도를 중시한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 생활도 중시하기 때문에 독립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해도 부모님을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김 과장님도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은 결혼하면 같이 살재요. 정말요? 같이 살고 싶대요? 효자네요. 네. 그런데 저는 같이 살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가시키고 가까운 곳에 살게 하려고요. 근처에 살면서 얼굴 자주 보면 되죠, 뭐. 자, 우리 듣기 부분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기사나 뉴스, 기사는 신문이죠. 기사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싱글족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1인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을 1인 가구, 싱글족이라고 합니다. 소포장 제품 인기 작게 포장해요. 수박도 나눠서, 이렇게 수박이 있어요. 수박이 있으면 수박을 나눠서 이것만 판매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소포장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듣기를 들어봤으니까요.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바야르 씨와 김 과장의 대화요. 바야르 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아침에 신문을 읽었다. 신문을 읽었어요? 아니죠.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에 1인 가구가 많은 줄 몰랐어요 라고 했는데, 몰랐다니까 앞에 있는 말이 사실입니다. 네,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맞아요. 놀랐다고 그랬죠. 고향에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다? 자, 일단 아들이 있는 것은 김 과장이고요. 결혼 안 했어요. 김 과장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바야르 씨도 결혼을 안 하고 아들도 없고요. 자, 그래서 X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요즘 한국의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은 효도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요. 현재도 지금도 그리고 옛날에도 다 효도를 중시했습니다. 효도를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X가 되겠죠. 김 과장의 아들은 결혼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한다. 네, 맞습니다. 김 과장의 아들은 그런데요. 김 과장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은 50쪽 읽기 부분의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와요. 마찬가지. 마찬가지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저도 같아요. 저도 피곤해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은 저도 같아요. 이것과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이것과 이것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대와 2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3대라는 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1, 2, 3 이렇게 3대가 같이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2대가 같이 사는 경우를 봅시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 2 2대가 같이 사는 경우를요. 뭐라고 그러냐면 핵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가족은 보통 3대, 핵가족은 2대가 같이 산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옛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이 중요했어요? 딸이 중요했어요? 당연히 아들이 중요했죠. 지금은 어때요? 아들이 중요해요? 딸이 중요해요? 딸이 더 중요해요? 아니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더 좋다. 아들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더 좋아하다. 더 좋아하다라는 말을 좀 바르게 선호하다 라고 얘기했죠. 누구를요? 아들을 선호하다. 그런데 여기는요. 아들과 딸을 차별해요? 아니요. 차별하지 않다.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요. 차별했죠. 차별했어요. 아들을 더 좋아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아들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가족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내려오는데 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연결해서 가족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다라는 뜻을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다. 그런데 이 있다에서 이어가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예를 들었어요. 자,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있다. 똑같은 말로 연결하다가 되겠죠. 연결하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는 것을 연결 이어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가다. 다시 옛날에는요. 혈연 그러니까 가족과 친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 입양이라는 것은 다른 집의 아이를 데려와서 가족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개인 생활이 중요하죠. 혈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 입양 가족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직장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서울과 부산이 있습니다. 남자는 서울에, 여자는 부산에 있어요. 그러면은 집이 여기에 있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부산에서 일하다가 주말에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같이 있고요. 다시 월요일부터 따로 생활합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면 주말 부부라고 하죠. 주말에만 같이 지내요. 그 다음에요. 저는 결혼을 하기 싫어요. 결혼하기 싫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독신 또는 독신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가 많아져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달라진 한국 가족의 모습.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까지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의 형태였습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은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 가족을 책임지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를 전담했으며 가족 모두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가부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어가는 것은 남자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선호했습니다. 이에 반해 요즘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 이렇게 2대가 같이 생활하는 핵가족의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부모와 같이 살고 결혼을 하면 대부분 부모한테서 분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핵가족의 특징은 부부가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하고 가사를 분담하며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가족과 사회에서 여자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요즘은 직장 문제로 서로 주말에만 함께 생활하는 주말 부부도 많고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혈연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없어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나 아이를 입양하는 입양가족의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읽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요즘 늘고 있는 가족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1인 가구 늘고 있습니다. 입양가족 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가족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핵가족은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형태,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가족과 사회에서 여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네, 맞습니다.